과거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현재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엄청나게 멋진 독서법입니다. 아주 신비한 독서법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연함에 대한 찌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80강 오늘 강연의 제목은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독서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독서법은 아시겠지만 제독입니다. 제독입니다. 네. 제독이 중요해서 그렇죠. 예. 계속 우리가 파헤치기 하는 거예요. 그 독서 전문가의 메리언 울프가 고백했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미들마치를 대6번쯤 읽었다. 그런데 작년에야 비로소 미스터 캐서본에 대한 이 대목을 약간 다른 눈으로 읽을 수 있었다. 나는 30년 동안 이상주의적인 도로시아의 환멸에만 철저하게 공감했다. 이제야 캐서본의 두려움, 이루어지지 못한 그의 희망, 그리고 젊은 도로시아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데서 느끼는 그만의 환멸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캐서본에게 공감할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조지 엘리엇 역시 그러했다. 어쩌면 나와 비슷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독서는 우리의 삶을 바꾼다. 한편으로는 삶이 독서를 바꾸기도 한다. 되게 멋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메리언 울프가 제독을 통해서 변해버린 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잊어버렸던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라면 이제는 변해버린 현재의 나의 모습을 독서를 통해서 특히 제독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왜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전 변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습이 현재야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는데 여기 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 인물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이거를 공감하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내 어떤 여러 가지 삶도 있었겠고 어떤 경험이 있었겠죠. 어쨌거나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아의 시간여행이라 하는데 제독은 과거의 나의 모습과 변해버린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제독이기 때문에 자아의 나의 모습, 나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거는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건 뭐냐면 메타인지도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 현재의 나의 지적 능력, 현재의 마음 상태, 나의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독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을 볼 때 예전에 썼던 책 있잖아요. 특히 내가 경절에 있는 기술 희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정말 제가 머리가 빠질 것처럼 썼습니다. 제가 애정을 그러니까 정말 내 몸을 갈아 넣었어요. 근데 반은 아직도 훌륭해. 근데 나머지 반 중에 그 뒷부분 한두 빼놓고는 제가 헛소리를 많이 했어. 근데 제가 그 헛소리를 한 거를 한 1년 또 몰랐어요. 그 책 쓰고 3년, 4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경험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아, 헛소리였구나. 헛소리가 출판을 했구나. 근데 제가 그걸 통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성장한 나의 모습을 현재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다시 보지 않았으면 몰랐겠죠. 그냥 내가 팽개치고 내 기억에 사라졌으면 모르는데 다시 내 책을 자기 책을 가끔 보게 되잖아.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인가? 예, 그분이 자기가 이게 책을 쓰다가 힘들잖아요. 책을 쓰면은 이게 여러분 그런 분이라고 책 쓰기 쉬운 게 아니에요. 책 쓰다 힘들면 뭘 하냐? 자기가 썼던 책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썼었구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썼던 과거 책을 당연히 보게 되는데 그럴 때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본인이 자기가 썼던 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읽었던 책을 그럼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와 내가 이 책을 예전에 정말 대박이라 봤는데 반대로 예전에 여기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는 막 감흥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내가 변한 거예요. 그 쓰레기 책 보면은 그거 이제 많이 느끼죠. 이제 쓰레기 책 옛날에 감흥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제가 옛날에 그 몇몇 정치인들이 쓴 자서전을 봐서 그때 당시 이제 막 20살 때, 21살 때 군대에 좋은 책이 없거든요. 그 몇몇 유명 정치인들이 쓴 이 사람 역경을 많이 이겨냈구나 하고 내가 밖에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딱 개소리예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뭐 막 외국인을 만나서 막 친구가 된다는데 어떻게 그 나라 말을 배운 거지? 막 개소리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팩트면은 진짜 멋있는 얘기인데 말이 안 돼요, 말이. 그게 개소리예요. 근데 내가 이런 거에 속았었다니 그렇게 멍청했었구나 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 작가님은 잘 모르시는 건데 전공 서적을 많이 보면은 전공 서적을 갑자기 나를 그러니까 전공 왜냐면은 나중에 많이 읽었어.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또 공대 전공 서적은 이게 공식이 많고 추격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이해는 안 돼요. 왜냐 전공 서적 읽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책이 어렵죠. 그 자체가. 근데 저는 이제 학사하고 이제 박사를 했잖아요. 옛날엔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었어. 갑자기 욕이 나왔어. 이 18 이렇게 이 18 계속 그러면서 이 텐베이비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진짜 이해가 죽어도 안 돼. 근데 이게 박사 때 보면은 이걸 왜 이해를 못 했었지? 였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너무 이거는 뭐 이해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건데 이걸 왜 이해하려고 내가 기를 썼었지 막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한테 설명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학부 애들 이제 조교 때 보면 얘네가 이걸 이해 못하는 게 답답해. 그렇죠. 얘네 이거 왜 이해 못하지 그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그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해가 된 거. 그게 이제 전공 서적을 좀 많이 보고 그러면은 그래서 고 작가님은 잘 모르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많이 바뀐 거를 자기를 발견하고 말 그대로 메타인지도 올라가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저희는 뭐 가정 친화적인 방송이잖아요. 네. 부모가 됐을 때 부모가 되기 전에 읽었던 그 어떤 감성과 부모가 됐을 때 감성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이거 얘기해. 나 그 헨젤과 그레텔 읽어보면 그 아빠가 쓰레기야. 그 아빠가 완전 욕해서 죄송해요. 그 아빠 개새끼인 게 뭐냐면은 애 그거 계모랑 버렸다가 그 뭐 죽이고 나중에 애들이랑 다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거 완전 아빠예요. 진짜 제일 나쁜 게 마녀보다 더 나쁜 게 거기서 아빠예요, 아빠. 동화 뜯어보면 이상한 얘기 되게 많지. 진짜 말도 안 돼.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읽어보면서 이 아빠 진짜 못됐네. 그 나중에 호의호식하고 살아. 걔네가 돌아와갖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러면서 내가 벌써 내가 부모가 됐구나 그런 것도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현재 변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 메리엄 울프처럼 되게 오랫동안 몇 번, 5번, 6번 읽었던 책인데 계속 안 변하다가 어느 순간 딱 갑자기 공감되지 못하는 인물에 대해 공감하게 됐을 때 어떤 그런 신선한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그게 뭐냐면 그야말로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고 내 자아가 되게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특별히 여러 가지 독서법이 있지만 제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독은 우리가 보통 다시 읽기라는 것은 보통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이 제독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안정감을 추구해주고 그 안정감으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가 불안한 마음들을 또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고 또 과거에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현재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엄청나게 멋진 독서법입니다. 아주 신비한 독서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읽고 다시 반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읽은 다음에 한동안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딱 내 그 책자 또 서재를 쭉 보면서 딱 집어들어서 다시 책 읽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독서법이 갑자기 제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읽고 싶은 책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거는 18년 전에 읽었던 건데 대학교 이제 19년 전에 고등학교 끝나자마자 제 친구가 책을 각자 있는 집에 있는 책을 바꿔 읽재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무소유를 빌려주고 그 친구는 저한테 오만과 편견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게 두껍거든요. 오만과 편견이 좀 두꺼워요. 책이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그 책 읽고 제가 뭐 그때 그 책도 많이 안 읽던 시절인데 근데 그걸 좀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여자 주인공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오만이고 이게 편견이다 이런 걸 내가 좀 많이 배웠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뜬금포로 갑자기 그 오만과 편견이 갑자기 읽고 내가 오만하지 말고 내가 누굴 좀 편견으로 바라보지 말아야겠다. 갑자기 그 책을 읽고 싶어요. 여러분 뼈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신 박사님처럼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한번 그 책을 오랜만에 한번 19년 전 꺼내면서 책이네, 19년 한번 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만과 편견 읽어봐야겠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도 예전에 정말 내가 이거 재밌게 읽었는데 또 보고 싶은 책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변했나 이제 확인해보고 싶은 책 읽으면은 뭐 댓글로 써보셔도 좋고 뭐 읽어보셔도 좋고 만약에 없으면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십시오 책을.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책 읽는 게 인생에서 여러분 진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데 이렇게 가성비 높은 뭐 활동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책 읽으십시오.
그래서 재독도 하시고 뭐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소개했던 다양한 독서법, 그다음 앞으로 소개할 다양한 독서법도 계속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